자, KT와 T1 오늘 여러모로 좀 관심이 많은 경기였고 중요한 경기였거든.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밴핑 리뷰를 해볼게. 자, KT 직스밴 구마유스 선수가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 그래서 밴을 해줬고, 레디즌에서 좀 자주 나오는 밴 신짜오라던가 비에고 밴이 나왔다. KT 같은 경우는 리신을 밴했는데, 이거는 이제 충분히 돌아온 선수도 잘하긴 하는데 페이크 선수라던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어서, 또 오노 선수도 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밴을 해주는 모습. 자, 그리고 KT가 이제 3밴에서는 녹턴. 녹턴이 이 패치에서는 매우 강한데, 밟은 녹턴의 영향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또 선호하지 않는 팀들이 있더라고. 1픽감으로 선호하지 않는 팀들이 있어서 밴을 해준 모습이고, T1은 이제 돌릴 수 있는 루시안을 밴해줬다. 자, KT 여기서 1픽으로 뭐 가져갈까 궁금했는데 레넥톤을 가져갔다. 레넥톤이 11.13 패치에 들어오면서 승률이 꽤 올랐어. 초중반에 강함을 바탕으로 전투를 많이 해서 이득을 보면서 좋은 그림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레넥톤 선픽해줬고, 티오는 이제 정글로서 1티어라고 생각하는 다이애나, 나는 1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스 주도권 잡겠다 픽. KT는 이제 플랭크 선수가 아직 럼블이 그 W 고철 방패가 많이 너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호하더라고. 그래서 럼블을 픽했고, 그다음에 바로스 상대로 몇 번 나왔던 진을 픽했다. 그리고 T1은 여기서 돌릴 수 있는 픽을 어떻게 뽑나라고 싶었는데, 자신감 있게 제이스를 뽑은 것 같아. 이게 칸나 선수가 제이스 같은 이런 딜러 픽을 꽤 좋아하잖아. 최근에 또 잘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이스를 픽해줬다. 내려가서는 이제 50을 배나는데, 이거는 이제 라인전보다는 한타에서의 그런 활약, 본인이 또 잘 쓰거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배내준 것 같고, KT는 이제 요즘에 바로스 남겠지, 바로스 레시, 그다음 바로스 레오나, 이게 좀 자주 나오는 조합인데, 레오나가 어떻게 보면 한타에서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레오나를 배내주는 모습이다. 자, 두 번째 배는 T1은 이제 알리스타를 배냈는데, 이거는 이제 금인 것 같아. 본인들이 약간 이런 행이 좀 없는 이런 딜러 조합을 했을 때 궁극기 활용해서 들어왔을 때 어그로꼬로 좀 짜증난다라고 본 것 같아. 그래서 알리스타를 배내주는 모습이고, KT는 이제 충분히 페이커가 5픽으로 특패 같은 픽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차단 그런 느낌이다. 자, T1 여기서 서포터를 먼저 자신있게 뽑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라이즈를 뽑았다. 이 라이즈 같은 경우도 요즘에 승률은 좀 안 나오는데 티어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뭐냐면, 라인 주도권을 바탕으로 이 탑바텀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때거든. 그래서 선픽으로, 또 페그선도 워낙 또 라이즈를 잘하기 때문에 뽑았다. 자, 여기서 이제 돌릴 수 있는 픽으로 뭐가 나올지 아니면 라이 상대로 뭐가 나올지 고민했었는데 세트를 픽했는데, 이거는 요즘 이 패치 버전에서는 약간 밟은 패치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세트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 전에는 뭐 세트 조합이 거의 국놀이였다면, 요즘에 세트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도부 선수가 자주 썼었기도 하고 돌릴 수 있는 픽이다 보니까 탑미드 뽑아주는 모습이고, 서포터는 강력한 인시, 렐, 이 두 개가 섞이니까 좀 인시가 강력해졌지. 자, T1의 마지막 픽은 렐 상대로 보통 이제 알리스타도 많이 하는데, 본인들이 자체 밴을 했기 때문에 못 쓰고, 노틸러스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더 주도권 잡고 활용할 수 있는 그라가스 픽을 해줬다. 이렇게 뱀픽이 끝났고, 이제 미드가 도부 선수가 세트를 쓸 줄 알았는데 레넥톤을 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라인 기본적인 상승을 보면 T1 탑이 조금 유리한 편이지,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정글은 램볼이 약간의 주도권. 그리고 미드는 어떤 구도냐면, 이제 레넥톤이 초반에 좀 약하거든. 이때 좀 3렙 때부터 좀 딜교를 잘할 수가 있는데, 이때 좀 푸시를 많이 당하면 힘들 수가 있어. 초반에 푸시는 라이즈, 그 다음에 바텀 주도권 같은 경우는 서로 반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바로스 들어가수력이 조금 높다고 보여져서, 결국에 이 뱀픽에서 핵심은 이 럼블의 활약인 것 같아. 라인 주도권이 다 이렇게 밀려있을 때, 이때 럼블이 좀 갱킹을 활용해서 좀 풀어주는, 라인 땡겨지면 갱킹하기 좀 더 쉽거든. 그거를 잘 넘기면 T1이 기본적으로 이런 포킹 조합 쪽으로 조금 강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KT 같은 경우는 이 세트, 럼블, 렐 같은 한타가 좋은 챔피언들이 꽤 있거든. 그래서 한타적으로 무난하게 넘어가면 또 KT도 할만한 뱀픽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이 뱀픽의 핵심은 이 주도권이 있는 이 T1 상대 뱀픽 상대로 블랭크 선수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조건부 뱀픽이 아닌가 싶다. 자, 1경기 T1이 압도적인 좀 승리를 거두었고, KT가 다시 블루를 선택을 해줬다. 그러면 뱀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야 되잖아. 자, 1경기랑 비교했을 때 딕스, 리신, 그리고 여기가 녹톤이었는데, 전판에 한나의 제이스가 짜증났다 싶어서 밴을 해줬어. 그러면 이제 녹톤과 루시안이 남거든. 밴 카드 올려있던 카드에서. 여기서 이제 더 변수가 있다고 본 거는 T1은 녹톤이다. 그래서 녹톤을 밴해줬고, 루시안이 살았네? 그럼 1픽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T1은 다시 똑같은 바로스, 다이애나를 가져갔고, KT 같은 경우는 이 미드 루시안이 거의 국놀이거든. 뭐 온딜러도 요즘에 쓰긴 하지만
웬만하면 미드라고 봐야 돼서 그래서 정글로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AP가 필요하니까 그웬을 썼고 탑 레넥톤까지. 물론 이 두 개 픽은 수합이 가능하지만 좀 빠르게 좀 상체를 완성한 느낌이고 T1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라이즈 픽을 했다. 이 루시안 대 라이즈 구도도 루시안이 조금 조건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그 라이즈가 파밍만 잘하면은 어느 정도 CS 맞춰가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픽이고 이 앞전 주까지 봤을 때는 루시안을 상대로 4호 내려갔을 때 보통 루시안 가지고 있는 팀이 라이즈를 배나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 이거는 연습 구도에서 어느 정도 라이즈가 좀 증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내려가서 이제 원딜을 안 뽑았기 때문에 바로 상대로 까다로운 칼리스타 그리고 이거 3이라는 이제 하프 선수가 쓸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밴 해줬고 KT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탑 레넥톤을 쓸 게 거의 확정시 되기 때문에 나르를 밴해주는 모습 그리고 바로스 레오나 말했지 이거 조합이 좋기 때문에 밴해줬다. 여기가 좀 쉽지 않아서 다시 이제 서포터 뽑기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나와 있는 상체가 되기 때문에 레넥톤 상대로 픽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근데 50이 나왔거든. 이거는 이제 칸나 선수의 자신감이야. 좋아. 근데 라인전이 꽤 힘들거든. 그래서 라인전이 좀 걱정이 됐고 KT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진 그리고 전판에는 레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라칸을 뽑았다. 어우 라칸이 라인전이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 맞춤으로 모르가나가 나와버렸어. 이 구도는 기본적인 라인전은 모르가나 쪽이 확실히 유리하고 2대2 이런 바로스 모르가나 대 진 라칸도 충분히 블랙실드 활용하면은 모르가나 더 유리해. 한타 가서는 이제 블랙실드 하나로 이 라칸 궁극기를 모두 막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한타에서는 이제 라칸이 하기 나름 뭐 그런 느낌의 픽인데 어쨌든 라인전을 좀 잘 연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바텀 구도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레넥톤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상태에서 힘을 내줘야 돼. 그래서 루시안 그웬이 좀 로밍을 가서 이 50을 좀 파괴시키는 죽여야 되는 그런 뱀픽의 느낌으로 봤어. 쉽게 얘기하면 탑은 KT가 유리하고 바텀은 T1이 유리하고 어느 쪽이 더 대각선 법칙을 잘 지키고 어느 쪽이 더 빨리 터트리냐 그런 게임으로 보여졌어. 자 오늘 KT 대 T1 T1의 이런 또 급작스러운 오늘 코스네프 경질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오늘 경기가 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T1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했다. 그래서 T1 선수들이 뭐 프로라는 게 좀 느껴졌어. 프로 의식 이런 게 좀 보여줬고 경기 시작 전 이런 표정에서부터 나쁘지 않았어. 표정 자체가. 그래서 경기력이 조금 걱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펼쳐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진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경기력, 팬들한테는 항상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될 의무도 있고 진짜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 아주 좋았다고 보여지고 오랜만에 이제 오너 선수가 나왔는데 진짜 오늘 게임에 그냥 뭐 간단히 해서 오너의 역할 확실히 좀 보여줬어. 오랜만에 나와서 이 다이애나 활약 너무 준수한 활약을 펼쳐줬고 여기서 다이애나 같은 경우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스킬 연계 개 깔끔했다. 그런 이 스킬 활용도라든가 궁극기 활용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개 깔끔하게 했고 두 번째는 이 과감성, 과감하게 적진 돌파 이런 모습들에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 다이애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본인의 성격이라든가 플레이가 그 챔피언에 잘 맞아야지 그게 플러스 효과가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오너의 활약은 엄청났다라고 보여지고 스프링의 오너 처음 나왔을 때 그 느낌 좀 들었어. 스프링 때 나왔을 때 오너가 엄청 파격적이었거든.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적정글 압박하면서 좋은 플레이 보여줬다면 오늘은 그런 임팩트를 보여줬는데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본인이 성장 잘해주면서 킬각 캐치 잘하고 한타 때 제대로 된 활약을 펼쳐주면서 본인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지만 왜 이제 내보냈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다 오너가 멋진 게임을 보여줬네. 그래서 오너가 오늘 두 번 다 POG 받았지. 너무 좋은 역할이었고 전체적으로 오늘 플레이들이 또 다 좋았어. 오너가 확 그냥 이 중심에 있다면 나머지 4명은 잘 받쳐줬다. 판나 같은 경우는 이제 채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이스로 보여줬지. 제이스로 보여줘서 뱅까지 당한 판나 선수가 진짜 요즘에 탑들이 제이스를 잘 안 박는데 선픽으로도 박을 만큼의 자신감? 어떤 챔피언이 나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 감나 선수의 제이스 좋은 활약. 그리고 50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이거 좀 힘든 픽이야. 인정.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건 솔직히 본인 혼자만 해서는 잘 될 수는 없거든. 팀원이 좀 도와줘야지 잘 되는 챔피언이고 실제적으로 잘 도와줬다. 그래서 텔레포트라든가 그다음에 백업 같은 거 잘 해줘서 칸나 선수가 50이 잘 커서 캐리하는 모습. 50을 확실히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라인전 너무 힘들다. 이건 계속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페이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경기부터 라이즈를 좀 선호하는데 라이즈의 활용도 이런 것들이 크게 두 가지거든. 라이즈 같은 경우가 라인전 주도권을 바탕으로 이제 풀어주는 거 이런 거 오늘 좋았던 것 같아. 미드 라인 주도권 확실하게 잡고 있었다라는 거 레넥톤 상대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간 왜곡이지. 이게 R 스킬인데 이거 활용인데 이것도 오늘 뭐 바텀 한번 좀 무리하게 한번 들어가는 거 빼놓고 그 외적인 공간 왜곡 활용은 매우 좋았던 걸로 보여지네. 저 페이크 하면 또 국대 라이즈 약간 좀 명품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오늘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텀 라인 구마요시 선수도 좋은 활약. 구마요시나 그 테디나 나왔을 때나 웬만하면 이 바텀 이겨주는 이런 든든함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감독 입장, 코칭 대표 입장에서 어느 한 라인이 이 바텀 이겨줄 것 같아. 이 라인은 이겨줄 것 같아. 이러면 뭔가 게임이 편하거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50한테는 좀 힘든 뱀픽이잖아. 라인 주도권이 없는 뱀픽인데 오히려 바텀은 주도권 있는 픽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겨줄 거니까 그런 자신감들, 안정감들이 좀 보여줬거든. 너무 좋았고 이게 약간 캐리아 영향인 것 같아. 캐리아 선수가 오늘도 슈퍼플레이 했지. 1경기 때 플레이메이킹 역할 어떻게 보면 그라가스로 상대 진 좀 견제해주면서 바텀 다이브까지 완성되는 그림을 좀 그려줬거든. 이거는 진짜 캐리아의 능력이라고 보여주고 오늘도 좋은 활약을 펼쳤었어. 오늘 좀 걱정이 많았는데 T1 같은 경우는 이런 주변 환경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력만큼은 KT보다 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네요. 앞으로 남은 경기들 뭐 쉽진 않겠지만 진짜 말 그대로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프로니까 본인들의 준비 잘하고 좋은 경기 그래서 팬들에게 멋진 경기 보여주는 게 뭐 프로게이머의 또 숙명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경기 좋았습니다. KT 솔직히 오늘 KT 경기는 뭔가 좀 색깔이 없었다? 좀 느낌이 없었어. 좀 아쉬운 경기력이 좀 나왔고 일단은 이제 컨셉 자체를 이제 한타 조합을 컨셉을 잡았는데 이게 되려면은 라인전이 좀 돼야 되는데 라인전에서 무너진 느낌이지. 어떻게 보면 그 상대가 거의 3라인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서 다이브를 해버리니까 그냥 무너졌는데 어느 정도 이 주도권이 없는 한에선 다이브를 최소한으로 막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못했어. 이 경기 같은 경우 보면 T1도 어떻게 보면 50 쪽에서 매우 취약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무너지려고 했지만 맞고 이득 보면서 버텼는데 KT는 1경기 때 보면은 바텀 그냥 쉽게 다이브 한번 당하면서 확 무너져 버렸거든. 산사태처럼. 그런 쪽에서 보면은 그거를 좀 버티는 게 능력이라고 보고 실력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버티지 못했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본인들이 이 경기 같은 경우도 탑을 괴롭혔지만 결국 카운터를 날리진 못했어. 그러니까 결국 한타 좋은 50이 더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주도권 다 사라지는. 그 다음에 뱀픽에서도 보면 이 라칸 선픽이 나왔는데 이건 좀 어렵다. 왜냐면 바로스 진에드 확실히 이건 서포터 상승이 중요하거든. 바로스 진일 때. 근데 상대가 또 카운터인 모르가나 픽. 라인전에서 모르가나 훨씬 더 좋거든. 거기서 게임이 좀 많이 갈린 그런 느낌이 좀 났네. KT 같은 경우가 좀 안타까운 게 예전에 그런 통신사 라이벌 매치하면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 이게 좀 많이 아쉽다. 진짜 스타 때부터 내려온 그런 두 팀 간의 치열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롤에 와서는 KT가 이제 점점 무너지면서 좀 힘들어지는 게 이제 투자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이제 이 앞전까지 투자를 많이 했었지만 이번 시즌은 좀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네임드에도 뭐 블랭크 도란 선수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팀에 비해서 엔트리가 강했다고 생각되진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운영적인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 기본적인 라인전도 라인전이지만 운영 쪽에서 운영 오도라고 할게. 운영 플러스 오도에서 확실히 취약함. 오늘 이걸 어디서 봤냐면 1경기 때 두 번째 용이었지? 솔직히 무리 안 해도 되는 용이었거든? 이때 보면 스펠이 불리한 상황이고 탑타워 깰 수 있는 상황. 근데 굳이 무리해가면서 본인들이 용을 치네? 왜냐면 상대가 포킹 조합이라서 먼저 용을 치면 포킹을 맞고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상대가 먼저 먹게 하고 상대 포킹 조합이 포킹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달려드는 한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먼저 치면서 싸움을 걸려고 했는데 상황도 너무 불리했고 스펠도 불리했기 때문에 상대의 이런 포킹에 나중에 다이애나 활약을 못 막았거든. 그래서 거기서 상황 판단이 너무 아쉬웠어. 차라리 그냥 줄 거 주고 탑타워 미니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말해서 다 아는 운영이잖아. 누구나 알 수 있는 운영인데 거기서 그런 상황 판단을 못했다라는 거는 아직도 팀의 중심인 오도 능력과 운영 능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상황 판단 능력이 좀 부재가 아닌가. 이게 좀 많이 아쉽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 1라운드 때도 내가 계속 지적했는데 누군가는 해줘야 되고 그게 뭐 한 명이든 또는 팀 전체의 오도이든 피드백을 받아서 우린 이럴 때 이렇게 하자. 공식적으로 좀 나와 있던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6강 안에 들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경기 좀 나아진 경기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KT. 자, 오늘 2, 3위 간의 매치업. 최근에 또 분위기가 좋은 다몬기아와 농심이었는데 오늘 경기는 농심이 2대1로 승리를 했다. 농심이 이제는 가능성이 팀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강팀으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 확실히 지금 강팀이고 이 강팀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캐리 라인이 좀 다양해하는 게 필요하거든. 이게 지금 성공을 했어.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보리 선수가 또 캐리했고, 그 다음에 또 덕담 선수가 캐리했고, 그 다음에 또 피넛 선수 항상 잘하고, 그 다음에 니치 선수가 또 캐리 한 판도 있고, 켈린 선수는 항상 바텀 라인전 이겨주면서 팀플레이 역할 잘해주면서 지금 어느 뭐 구멍이 뚜렷하지 않고 캐리 라인 많이 다양해졌거든. 결국에 스프링이랑 비교해서 탑은 발전, 그 다음에 미드는 영입. 이걸로 지금 확실하게 지금 강팀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또 코칭 스태프랑 뭐 영향일 수도 있는데 팀 자체가 조금 뭐 유연한 것 같아. 이런 뱀픽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런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 그게 좀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좀 준비해 오는 것 같거든? 이런 게 또 강팀으로 가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현재 농심은 뭐 코칭 스태프 포함 선수들 포함 좀 전체적으로 좀 유연하면서 유기적이면서 강팀으로 좀 가고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먼저 오늘 고리 선수부터 얘기를 하자면 오늘 그 쇼메이커 선수 상대로 좀 잘했다. 특히나 그때 그 1경기 때 그 심리전 직간척 하면서 숨어 있다가 솔킬 내면서 주도권을 완벽하게 잡았잖아. 그래서 주도권 잡고 이게 뭐 이렇게 라이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라이즈 약간의 교본 같은 느낌의 좀 좋은 경기력이었는데 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주도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하거든. 먼저 1차적으로 라인 주도권을 잡았어. 그러면 이걸로 뭐 해야 되겠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 이제 그거는 이제 궁극기 활용인데 이걸 통해서 바텀 다이브, 1-3 경기 둘 다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정글이랑 같이 움직이는 이런 4인 다이브다 보니까 상대 바텀이 그냥 파괴돼 버리면서 격차를 따라가거나 또는 벌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고리 선수의 라이즈는 매우 좋은 역할. 특히나 1경기 마지막에 본인이 죽었으면 게임 끝날 수도 있었거든. 억제기 미니언까지 지금 다 와 있는 쌍둥이에 다 와 있는 상태라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마지막까지 막아주면서 팀에 좀 살렸다 이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고리 선수가 잘해줬고 덕담 뭐 오늘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덕담의 그 챔피언 뭐야 이즈리얼 오랜만에 좀 이즈리얼 나왔거든. 요즘 이즈리얼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초중반에 좀 라인 주도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바로 상대로 라인 좀 밀려 있으면 뭐 부패 화살을 맞고 Q 스킬 맞고 하다 보면 피 없어서 집 가고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오히려 오늘 라인전을 승리.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카르마의 역할 그 다음에 비에고의 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거기에 뭐 바텀 다이브까지 연계되면서 포탑골드까지 먹으면서 이즈리얼이 기본적으로 라인전을 승리를 해서 한타 때는 솔직히 이제 말하면은 피지컬이지 어떻게 보면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덕담이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1204 노데스 뭐 말 다 했지. 거기에 DPM이었나 이게 1237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와 이게 말이 안 되긴 해. 보통 이제 원딜러가 게임 잘 풀려고 혼자 캐리했을 때 1000 넘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이 1237이라는 수치 자체는 진짜로 어마어마한 그냥 이지리얼 단독 캐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옆에 카르마까지 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지리얼 그냥 미쳐 날뛰었다.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네. 그래서 오늘 경기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그 여러 가지 공식 중에 있지만 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바텀 다이브거든. 이게 핵심인데 이게 팀 플레이가 잘 된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항상 피넛이 이런 연계 플레이들 바텀을 봐주는 플레이라든가 용 잘 챙겨가고 그래서 미드랑 같이 움직이는 팀적인 플레이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심은 이런 쪽으로 계속 강팀이 될 것 같아. 쉽게 말하면은 이 기본적인 팀 플레이가 강팀이고 강한 팀이고 거기에 좀 좋게 더 얘기하면 이제 한타력까지 뭐 한타력 대박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불리한 경우 한타 정말 잘했었거든.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자신감이더라고. 본인들이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그래서 자신 있게 걸고 싸워보는 그런 건데 결국에 이런 많은 한타 속에서도 농심은 항상 얘기되는 게 한타력이 좋다. 4대 원타도 잘한 적도 꽤 많았고 그다음에 압도적인 한타 승리도 꽤 많았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앞으로 농심의 이런 강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메타 파악도 잘하고 있고 팀적으로 캐리라인도 많고 기본적인 플레이도 잘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농심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다몬기아인데 물론 오늘 다몬기아가 뭐 서로 멋지게 좀 치고받고 뭐 이런 모습이 좋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 다몬기아는 좀 많이 아쉬웠다. 어떤 측면에서 아쉬웠냐면 일단은 약간 너무 성급하다? 다몬기아답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한 명 누가 죽으면 같이 좀 딸려서 뭐라 그러지? 휩쓸린다고 해야 되나? 같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칠게. 빨려 들어가서 죽는 모습. 그래서 오늘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런 모습들 아쉬운 분들 보여줬지만 그러니까 강팀다운 모습도 난 봤어. 어디서 봤냐면 그 바론 상황 판단. 와 진짜 거기서 바론을 치네?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득을 보면서 역전각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강팀이라고 좀 보여줬거든. 어설프게 계속 가봤자 게임이 질 확률이 높으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승부수. 근데 그게 오늘 둘 다 통했어. 2, 3경기 바론 둘 다 통했던 것 같거든. 그래서 멋진 역시 다문기가 강팀이네? 막 이런 생각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잘하는 확실히 이건 난 개인적으로 멋진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멋진 플레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팀이 이제 점차 보니까 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 1세트 때 막 좀 솔직히 말하면 레넥톤 좀 망했거든? 그러니까 패배. 그 다음에 2세트 때는 제이스, 포킹 대활약, 승 이런 느낌이거든. 3세트 때는 좀 애매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패배 이런 느낌인데 칸이 잘해주면 이기고 잘못하면 좀 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거든. 칸이 숟가락 얹으러 갔다고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버스 타려고 갔다고 하는데 칸이 캐리해야 되는 그런 좀 느낌이 강하고 이 원인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캐니언 선수가 솔직히 아직 폼 회복이 안 됐어. 아직 다 된 게 같지가 않아. 이 앞전 경기에서 좋은 모습도 봤었거든 구현으로. 근데 약간 좀 성장 캐릭터를 해야 되나? 성장 챔프를 하다 보니 아까 바텀이 좀 방치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 이게 물론 이제 바텀이 라인전 좀 뭐 무리한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밀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게임을 2대2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라인을 푸시하고 있을 때도 항상 상대 정글만 오거나 약간 풀파밍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팀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챔피언의 구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챔피언의 성향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좋은 그림 나올 것 같아. 더군다나 바로스도 이지구도면 바로스가 초반에 이득 못 보고 말리면 그 게임 솔직히 후반감 절대 역전이 안 나올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챔피언에 따른 좀 뒤봐주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다몬기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폼이 이제 뭐 많이 떨어졌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강팀과의 경기 어떻게 보면 지금 농심이 강팀이잖아. 그래서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조금 더 집중력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냉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집중력 더 끌어올리고 더 냉정해져야 된다. 알다시피 작년 롤드컵 우승팀이고 충분히 이런 어려운 상황 또는 큰 무대에서 경기력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금방 또 수정해서 뱀픽적인 부분들 또는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수정해서 오면 좋겠어. 그래야지 흔들리지만 다문기아는 여전히 강하다는 모습 그런 모습 계속 보고 싶네요. 계속 좀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번 경기에서 다몬기아의 그런 작년 포스 그런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고 뭐 크게 그건 아닌데 일단 게임단이라는 거는 프로게임단이잖아. 오늘 T1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무국 그리고 이제 게임단 아니면 뭐 선수단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위에가 프로게임단이니까 이렇게 선수단 사무국과 선수단이 분리되어 있고 솔직히 이건 좀 별개인 경우가 대부분의 팀이 있어. 이 역할은 확실히 분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쉽게 말하면 쪽 라인의 대표는 선수단 쪽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표는 거의 이제 감독이 대표라고 보면 되고 자 사무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계시겠지 오너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여기 대표님이 계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단장님이 역할을 좀 많이 하시지. 우리가 아는 또 단장님들 많이 계시지. DRX 같은 경우 뭐 최병훈 단장님 프레드 브레온 같은 경우는 박정석 단장님 이런 식으로 주된 역할은 이제 단장님이 주로 역할을 좀 많이 하신다. 근데 내가 느끼기에 T1은 이번 상황에서 내가 느꼈을 때 이 단장님이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어.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즌 중에 이런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났잖아. 이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사건이지.
감독 경질이라는 엄청난, 더군다나 이제 뭐 T1이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막장까지는 아니었잖아. 충분히 이제 앞으로 반등할 여지도 있었었고, 최근에 또 뭐 젠지전 상대로는 또 멋진 모습 보여준 도 있고, 그다음 엔트리도 썸머 때는 어느 정도 좀 정착화를 시켰잖아. 스프링 때는 뭐 돌림판 하다가 요거도 먹었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감독 경질이 나왔는데, 일단은 내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건 정말 안 좋은 거야.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e스포츠에 있어서 지금 가장 충격이었던 첫 번째 사건이 그건 시맥 김대호 감독과 조규남 대표 간의 그런 시즌 중간의 경질. 더군다나 시즌 중간도 아니 롤드컵을 앞두고 경질. 이거 좀 충격적이긴 했거든. 이게 나는 절대 그럴 성격이 아니라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하나하나로 보지 말고 우리 전체가 하나라고 봤을 때 누가 갑자기 여기서 나가면 이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무조건 영향이 생기지. 그게 선수든 뭐 코칭 대프든 사무국이든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그래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지금 T1 사태도 마찬가지야. 어찌됐든 뭐 이거를 뭐 단장님이 주도를 했던 아니면 위쪽 대표님 라인이 주도를 했던 간에 이게 지금 경질이 결과적으로 됐잖아? 이거 자체는 타이밍이 적절하진 않다. 물론 이제 축구에서는 막 무리뉴 감독 중간중간에 경질되고, 뭐 야구 중간에 감독님들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뭐 뉴스는 사퇴로 나가지만, 어찌됐든 그런 게 많긴 한데 e스포츠는 이런 일이 거의 없잖아. 그리핀 같은 경우 저번 작년 시즌 내가 강등 당했어. 뭐 그래서 뭐 커트 당하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즌 중간이고 2라운드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아무튼 사건은 좀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왜 이런 사건이 나왔을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내가 이제 감독 해봤고 오랫동안 또 사무국과도 이런 것들도 좀 잘 알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 선수단에서도 보면 이 감독 포함 이런 코칭 스태프라고 할게. 코칭 스태프과 그다음에 이 선수들하고 이런 사이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지 않았나. 트러블이 있었다.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거든. 선수단이랑 감독 코치가 한 몸인데 프론트가 감독만 잘라, 예를 들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선수들이랑 감독 포함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외부적으로 잘 밝혀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오랜 관계자 입장으로 보면은 100% 이제 감독 코치 선수단 그 10명이라 칠게. 10명의 마음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분명히 날 따를 거고, 누구는 나랑 트러블이 생길 거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감독 코치, 특히나 누군가는 또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선수들한테 성적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강하게 나갔을 건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어렵거든. 강하게 얘기해야 할 타이밍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역할이다.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선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선수들이 이해를 못하고 본인들이 느꼈을 때 이게 날 위해서 해준 얘기가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우리들한테 화풀이 한다던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좀 압박이 들어오거나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선수들이 믿고 따라가지가 않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트러블이 생겨. 거기서부터 좀 시작인데, 특정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의 트러블이 생겼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인터뷰에서 아까 봤지만 이게 요즘은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사무국이 선수들이랑 면담을 안 했을까? 아니, 난 절대 노노라고 봐.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다른 코치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런 선수들을 통해서든 기본적인 체크는 했을 것 같아. 이 동향 체크. 물론 이제 이 사람을 잘라요라고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이 감독 어떠니, 아니면 이 코치 어떠니, 뭐가 문제니,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 어떻게 보면 감독 코치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자리고, 성적뿐만이 아니라 팀 내에서 이런 생활이라든가 리더십,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평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나도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못하면 좀 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인터뷰에서 아까 봤는데 약간 좀 살인하는 듯한 인터뷰, 그냥 FM적인 인터뷰 같고, 실제적으로는 연담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위로 올라갔을 거야.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단장님 선 위에서 이제 판단했겠지. 뭐 대표님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이사님들이라든가 그쪽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이제 정말 할 때까지 갔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더 가는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급격한 기사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 사이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여기와 이 라인과의 관계.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사무국과의 이런 또 관계도 중요하거든. 감독과의 소통.
이것도 매우 중요해. 이게 감독의 역할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도 잘 안 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감독이 이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코치도 잘 챙겨야 되는데 선수들도 챙겨야 되는데 위에 사무국과의 유대 관계도 해야 되고 분명히 또 사무국은 이게 안 맞으니까 뭐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또 감독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힘들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조금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누구 하나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이거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 안 되고 시즌 중의 경질은 다른 스포츠는 일어나지만 e스포츠에서는 거의 뭐 시맥 사건 이후로 지금 두 번째인데 충격적이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는 이제 선수들을 좀 응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가장 힘든 거는 솔직히 팬분들도 이제 힘들겠지만 뭐 힘든 건 지금 현재 프로게이머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그 T1의 그런 표정들을 봤을 때 그래도 표정이 밝아 보여서 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표정이 어둡고 이러면 보는 사람 팬분들도 그렇고 너무 좀 더 걱정스럽잖아. 근데 오늘은 어쨌든 표정에서도 그렇고 경기력도 좋았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이런 평가들은 팬분들이 해줄 거라고 봐. 이런 뭐 팀의 운영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또 그런 결과들을 책임을 지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시즌 중의 결정들 책임 이건 이제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시즌 중에 이런 변화 이런 것들 이거 시즌 끝나고가 아니잖아. 당연히 사무국의 역할이자 또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너무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이머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장 힘든 거는 또 게이머라고 난 생각을 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사라지고 누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 힘들면서 다시 뭉치는 거는 결국에 남아있는 코칭 대표가 좀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유명하진 않잖아. 이 스타더스트와 그다음에 모멘토 코치지 남은 선수들 멘탈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케어 좀 잘해줘야지 T1이 원하는 목표들 롤드컵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적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선수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 갑자기 누가 나가서 누가 엔트리 나가고 누가 잘해줌에 따라서 많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케어들이 선수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인정받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신뢰가 가게 통일되게 어떻게 보면 구간을 잘 잡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두 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뭐 갑자기 누가 감독이 들어온다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시즌 막바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에서 같이 했던 이런 손석희 코치나 김지한 코치가 선수들과 으쌰으쌰해서 좋은 분위기 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1이 적극적인 좀 명문구단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네요. 이쿠! 이쿠!